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980년대 명절의 풍경. 그때는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이 들썩였죠. 엄마는 장보기에 나서고 아버지는 선물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그 시절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날을 넘어 온 동네가 함께 들썩이는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와 2025년 두 시대의 명절 풍경을 비교해보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명절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명절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생선, 나물, 과일, 떡을 사고 어머니는 그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방앗간에서 떡을 빻는 소리, 동네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며 웃고 떠들던 소리. 그 모든 게 명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셨죠. 기름 냄새와 함께 집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는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온 동네가 들썩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골목 어귀마다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 골목에서 울려 퍼지던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바빠지던 어머니의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이 명절의 시작이었어요. 명절을 앞두고는 집집마다 대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에 깔아둔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고 온 가족이 창문을 닫고 마루를 닦던 그 시간이요. 어머니는 명절엔 집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며 아이들 손에 걸레를 쥐어주곤 하셨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순간마저도 애틋한 추억입니다. 어머니는 큰 보자기를 들고 시장에 가셨고 아이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시장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나물, 반짝이는 유리병에 담긴 고추장, 그리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갓 구운 떡들까지. 어머니가 가끔 이건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야. 지금 먹으면 안 되라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 손에 떡 한 조각을 쥐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명절 전날이 되면 집안은 전쟁터 같았죠. 아버지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할머니는 송편을 빚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송편을 만들겠다며 때를 쓰다가 결국 모양이 엉망이 된 송편을 만들어 혼이 나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가장 설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으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한복에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을 드리고 덕담을 듣던 그 순간. 건강하게 자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씀을 들으며 용돈 봉투를 받던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른들은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방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윷가락을 던지며 환호하고 탄식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팽이를 돌리며 놀았죠. 지금은 보기 드문 풍경이지만 그때는 온 동네가 하나의 놀이터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명절 음식을 나눴습니다. 갓 지은 밥과 따끈한 국 그리고 손수 만든 나물과 전. 그 음식들엔 어머니의 정성과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셨고 아이들은 남은 송편을 집어먹으며 서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놀이를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때는 명절이 단순히 쉼이 아니라 삶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정겹고도 분주한 풍경이 펼쳐졌죠. 명절 전날에는 친척들이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문 앞에서부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언제 이렇게 컸어? 하며 볼을 쓰다듬던 이모, 공부는 잘하냐? 하고 짐짓 엄격한 표정을 짓던 큰아버지, 그리고 어서 와서 밥 먹어. 하며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오시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어색함도 잠시 금세한데 어울려 뛰어놀았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윷놀이판이 펼쳐지고 골목에서는 연을 날리거나 고무줄놀이가 한창이었죠. 어떤 날은 다 같이 계곡으로 가서 얼음 깨기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위 옆에 얼어붙은 얼음을 발로 깨며 누가 더 크게 깨나 내기를 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러다 발이 푹 빠져 양말이 다 젖고 어머니께 혼나면서도 깔깔 웃었던 순간들. 그 시절엔 모든 게 놀이였고 모든 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부엌은 명절 내내 가장 바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이모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며 쉴 새 없이 움직이셨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한 전 부치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는 명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부엌 주변을 기웃거리며 하나만 맛보면 안 돼요? 하고 손을 뻗었죠. 그러면 어머니는 이건 손님상에 올릴 거야. 하면서도 결국은 손에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그때 먹던 따끈한 동그랑땡의 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날이면 빠질 수 없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복주머니 숨기기 놀이. 할아버지께서 준비한 빨간 복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집안 어딘가에 숨길 테니 찾아봐라 하셨죠. 그럼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복주머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찾은 사람이 복주머니를 열어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죠. 와, 100원이다. 요즘 아이들에겐 100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걸로도 과자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큰 재산이었죠. 그리고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귀성길.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속도로도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명절이 되면 아버지는 일찍부터 차를 준비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에 싼 옷가지와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찰밥과 삶은 달걀. 고속버스를 타면 창문 너머로 스치는 논밭 풍경을 보며 할머니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하지만 막상 버스 안에서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처럼 냉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차는 사람들로 가득 차 항상 붐볐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큰 길 한가운데서 멈추면 모두가 한숨을 쉬었죠. 또 정체야. 그렇게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창밖을 보면 옆 차선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어머니의 어머니, 저희 왔어요. 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어이구,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렇게 도착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제야 명절이 시작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어른들은 짐을 꾸리며 벌써 가야 하나 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촌들과 정을 나누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을 흔들며 또 와야 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또 올게요. 했지만 그 또라는 시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게 참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년 명절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명절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을 새겨놓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우리도 그 시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때의 명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풍경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정과 온기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때의 명절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머니가 부쳐주신 따끈한 전의 냄새. 설날 아침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던 순간. 아니면 마당에서 사촌들과 깔깔 웃으며 뛰어놀던 그때 그 순간들? 그 시절의 명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명절이 또 다른 세대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우리의 명절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